자, 48번부터 50번 문제. 먼저 48번 문제를 보면 일단 이제 C1에 대한 선적분을 계산하라고 했는데, 문제가 일단 제시하고 있는 그림은 C1이 아니고, C1은 누구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중심이 원점에 있고 반지름이 2인 원을 시계 반대 방향으로 회전하는 곡선을 C1이라고 하겠대. 그러니까 이제 요런 원이 문제에서 얘기하고 있는 C1이 되는 건데, 이 C1은 지금 폐곡선인 거지. 그리고 이제 폐곡선에 대한 선적분을 만났을 때 우리가 가장 먼저 그 다음에 확인을 해야 되는 건 벡터장 함수가 불연속인 점을 갖고 있는지 아닌지 확인을 해주는 건데, 이 벡터장 함수는 원점에서 분명히 불연속인 점을 갖고 있고, 그 불연속인 점을 그 폐곡선 내부에 포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무슨 정리를 쓸 수가 없는 거냐면 그림 정리를 쓸 수가 없어. 그래서 우리가 이 유형에 대해서는 어떤 얘기를 했었던 거냐면, 이 바깥쪽을 따라가는 곡선에 대한 선적분을 결국 이 특이점을 포함하고 있는 안쪽을 따라가는 선적분의 값으로 바꿔서 계산하자 라는 얘기를 했었던 건데, 이런 얘기가 성립을 하려면 일단 반드시 어떤 게 전제로 깔려져 있어야 되냐면 이 벡터장 함수가 보존장이라는 전제가 깔려져 있어야 돼. 그래서 정확하게는 이 풀이를 적용하기 위해선 이 벡터장 함수가 보존장인지 아닌지를 확인을 해주고 들어가야 되는 건데, 일단 F라는 놈은 계산이 이제 좀 미분이 길어질 것 같으니까 여기다가 x제곱 더하기 y제곱의 전체 제곱분의 x제곱 마이너스 y제곱 콤마 x제곱 더하기 y제곱의 전체 제곱의 2xy. 자, 얘가 반드시 보존장인지 아닌지 확인을 해주고 안쪽 곡선에 대한 선적분을 계산을 해주는 건데, 실제로 요 놈을 x에 대해서 미분을 하면 값이 x제곱 더하기 y제곱의 전체 4승, 그리고 위에 거 미분하고 밑에 거 곱하고 빼기 위에 거 곱하고 밑에 거 미분하면 2xy에다가 2를 한 번 더 곱하고 x제곱 더하기 y제곱의 속미분 2x. 자,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해줘야 x에 대해서 뒤에 걸 x에 대해서 미분을 한 거지. 근데 여기서 x제곱 더하기 y제곱을 똑같은 덩어리 하나씩 약분을 하고 나면, 자, 요런 형태가 남게 되면서 8, 요 뒤에 있는 덩어리가 8x제곱 y, 8x제곱 y, 8x제곱 y가 이렇게 남게 돼. 그래서 마지막으로 식을 좀 정리해주기 위해서 얘를 정리만 해보면 x제곱 더하기 y제곱의 3승, 그리고 2y로 묶자. 2y로 묶어냈을 때 y제곱 마이너스 3x제곱. 자, 요런 식으로 이제 식이 깔끔하게 정리가 되는 거야. 자, 이 결과는 뒤에 있는 걸 x에 대해서 미분한 결과인 거고, 앞에 있는 걸 y에 대해서 미분을 해보면 실제로 얘네들은 정확하게 어떤 결과가 나올 거냐면 같은 결과가 나올 거라서 주어진 벡터장 함수는 보존적 벡터장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다는 거지. 그러면 보존적 벡터장이게 되면 어떤 얘기가 성립하게 되는 거냐면, 문제는 이 바깥쪽을 따라가는 이 C1이라고 하는 곡선을 갖다가 선적분을 해달라고 얘기를 했지만, 얘가 보존장이기 때문에 이 특이점을 둘러싸고 있는 이 안쪽의 곡선, 이 안쪽의 곡선을 내가 C스타라고 부를 거고, 이 C스타는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이라고 하는 원이라고 하자. 그러면 X는 코사인 T고 Y는 사인 T, 그리고 그 T의 값은 0부터 2파이,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건데, 결국 이 선적분의 값은 얘가 보존적 벡터장이기 때문에 C스타를 따라가는 선적분의 값과 100% 동일한 거고, 그렇다면 내 마음대로 C스타의 관계식을 여기다가 쭉 대입한 다음에 C스타에 대해서 그냥 적분을 하겠다는 거야. 근데 이 C스타는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계속해서 1인 상태니까 이 분모는 쫙 다 날아가면서 결국 0부터 2파이, X는 코사인 T, 그러니까 코사인 제곱 T 빼기 사인 제곱 T, dx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사인 T. 자, 이런 식으로 튀어나올 거고, 2xy 같은 경우에는 2 코사인 T 사인 T 에다가 dy는 y를 미분해서 쓰는 거니까 코사인 제곱 T dt 이렇게 남겠지. 그래서 이제 계산을 해보면 0부터 2파이까지 코사인 제곱 T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t 사인 t. 근데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t 사인 t랑 얘를 미리 더해서 쓰면 플러스 코사인 제곱 t 사인 t. 자, 이렇게 남을 거고, 마이너스 사인 t를 분배를 하게 되면 플러스 사인 3승 t dt. 자, 이 적분의 값은 계산을 해보면 앞에 있는 적분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3분의 1 코사인 3승 t인 거고, 여기다가 0이랑 2파이 대입하게 되면 어차피 값은 0으로 사라지는 거지. 그리고 사인 3승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사인의 그래프를 잠깐 연상을 시켜보면 0부터 2파이까지 적분하라고 시켰을 때 이 넓이가 이 넓이랑 정확하게 상쇄가 되기 때문에 값이 0인 거야. 그래서 0 더하기 0이기 때문에 우리 48번의 정답은 3번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다는 거지. 자, 이어서 49번 문제를 만나게 되면, 자, 이런 벡터장 함수를 만나게 되면 일단 우리가 정상적으로 접근을 할 수가 없어. 왜냐면 얘도 특이점을 원점에 포함을, 그러니까 벡터장 함수가 불연속인 점 0,0이 분명히 존재하고, 이 패곡선 내부에 분명히 특이점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방금 언급했던 이 풀이를 적용하기 위해선 뒤에 있는 걸 x로 미분하고 앞에 있는 걸 y로 미분을 해야 된단 말이야. 근데 현실적으로 이런 걸 너네들이 미분을 할 용기가 생기지도 않고 나도 용기가 생기지도 않아. 그래서 잠깐 이제 이 벡터장 함수를 잘 쳐다보고 있는 건데, 이 벡터장 함수를 잘 쳐다보고 있으면 사실 48번 문제는 굉장히 큰 힌트를 제공하고 있었던 건데, 요 단순한 이 한 덩어리가 보존장이었다는 사실을 48번 문제가 사실 힌트를 제공을 하고 있는 거란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49번을 들어왔을 때 이제 어떤 게, 물론 이제 시험장에서 이런 게 보이는 건 말도 안 되는 거긴 해. 가만히 잘 째려보고 있으면 얘네들을 최대한 한 개 한 개 항을 이렇게 분리를 시켜볼게. 분리를 시킬 때 잘 보면 얘는 일단 C2를 따라가는 선적분이야. 이 C2는 48번의 이 C1과는 다르게 이 전체에 있는 곡선을 갖다가 문제가 C2라고 부르고 있는 건데, 어쨌든 패곡선. 자, C2를 따라가는 선적분인데 내가 나눈다 그랬으니까, 자, 요렇게 하나 나눈 덩어리를 하나 봐봐. 그러면 x제곱 더하기 y제곱에 전체 제곱에 x제곱 마이너스 y제곱, 그리고 dx 따로 하나 쓰고, 자, 이쪽으로 하나 묶어서 쓰면 x제곱 더하기 y제곱에 더하기 제곱, 그리고 exy. 자, 이런 식으로 선적분을 하나 뜯어서 쓰고, 두 번째 선적분, 이렇게 선적분을 나누는 중이야. 두 번째로는 이렇게 나눠보면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하나씩 약분되면서 x제곱 더하기 y제곱분의 마이너스 y, 그리고 저쪽으로 또 날려보면 더하기 x제곱 더하기 y제곱의 전체 제곱, 그리고 x, 잠깐만, dx 다시 쓰자. dx 더하기 x제곱 더하기 y제곱분의 x dy. 마지막으로 남은 떨거지가 지금 뭐가 있냐면 이렇게 떨거지가 하나 남았어. 곡선 C2를 따라가는 x제곱 더하기 y제곱에, 이거 다 약분되니까 값이 y, dx만 이렇게 남게 되는 거지. 자, 이런 식으로 남았을 때 이 덩어리 있잖아? 이 덩어리가 정확하게 이 48번에 있는 저 문제랑 똑같은 거고, 이 덩어리는 우리가 이제 익숙하게 외우자고 했던 그 벡터장 함수의 형태인 거지. 자, 요렇게 나누게 되는 순간 우리가 이제 파악을 해야 되는 건 이 C2라고 하는 곡선이 패곡선인가 아닌가만 확인을 해주면 되는 건데, C2라는 곡선은 패곡선이 맞는 거고, 그리고 48번 문제가 자꾸 가장 큰 힌트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건 얘가 보존적 벡터장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외우고 있는 이놈도 보존적 벡터장이기 때문에 결국 둘 다 C2를 따라가는 선적분의 값은 48번과 동일하게 굳이 이 전체에 대한 곡선에 대한 선적분을 계산할 필요 없이 내 마음대로 원점을 둘러싸고 있는 곡선을 하나 만든 다음에 얘를 C스타라고 한다면 그 C스타를 따라서 선적분 해주는 것과 동일한 거지. 그러니까 49번은 첫 번째 있는 이 적분도 결국 C2를 따라가는 선적분을 할 필요 없이 C스타를 따라가는 선적분을 계산해 주는 거고, 가운데 있는 이 적분 또한 C스타를 따라가는 선적분을 계산해 주는 거고, 세 번째 있는 이 적분 또한, 이건 아니지, 얘는 보존장이 아니야, 얘는 C2를 따라서 적분을 그냥 해주는 거야. 근데 우리가 요 값 같은 경우에는 패곡선에 대한 선적분을 하려고 할 때 특이점 내부에, 그러니까 패곡선 내부에 특이점을 포함하고 있으면서 우리가 외우고 있는 벡터장 함수의 형태가 등장을 하게 되면 이 값은 바로 그냥 2파이다 라는 얘기를 하자고, 암기를 하자고 했었던 거고,
이 값은 48번 문제랑 정확하게 동일해졌으니 값이 0이라는 거지. 그럼 남은 건 요 놈만 이제 찾아주면 되는 건데, 이건 우리가 그린 정리를 통해서 뒤에 있는 걸 x로 미분하고 앞에 있는 걸 y로 미분한 다음에 서로 빼주는 거지. 그러면 마이너스 1을 이중 적분해주는 거고, 이건 마이너스 곱하기 주어진 영역의 넓이랑 똑같은 거야. 근데 이제 주어진 영역의 넓이라는 게 지금 반원이 두 개가 합쳐져 있잖아. 위에 있는 반원 같은 경우에는 넓이가 총 16파이기 때문에 8파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고, 아래에 있는 반원 같은 경우에는 반지름이 2니까 지금 4파이 중에 절반이니까 2파인 거지. 2파이. 4파이에서 절반이니까. 그래서 이제 이 세 번째 있는 적분 같은 경우에는 결국 넓이를 한 번 더 곱해주면 되는 건데, 그 두 개의 반원의 넓이를 더하게 되면 지금 10파이니까 세 번째 있는 적분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10파이가 되는 거야. 그러면 가운데 있었던 요 2파이랑 마이너스 10파이랑 0이라고 하는 걸 다 더해서 이 49번의 정답은 4번이 되는 거지. 자, 이어서 마지막으로 50번 같은 경우에는 얘는 이제 49번이랑 48번이랑 연결되는 문제는 아니지만, 자, 문제가 무게중심의 y좌표를 물어봤잖아. 그래서 우리가 무게중심을 찾는 공식을 이제 적용을 해보면, y에 대한 무게중심 좌표를 찾는 공식이 이중적분의 dA 그리고 분자도 이중적분의 y에 대한 무게중심 좌표니까 y를 곱해서 da인 거야. 근데 이 문제가 지금 뭐를 또 이제 제시를 하고 있냐면, 각 점에서의 밀도가 원점으로부터의 거리에 비례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으니, 사실 얘는 정확하게 얘기하면 무게중심이 아니라 질량중심을 얘기를 했어야 되는 건데, 문제가 이제 질량중심을 묻고 있는 거야. 근데 우리가 무게중심에 관련된 공식과 질량중심 관련된 공식의 차이점이 뭐가 있었냐면, 본인들이 기억하고 있는 무게중심과 관련된 공식에다가 정확하게 밀도 함수라고 하는 것을 한 번 더 곱해서 적분을 해주게 되면 얘가 질량중심을 찾는 공식인 건데, 이 밀도 함수가 문제에서 명확하게 표현이 되어 있지 않으니 본인들은 이 밀도 함수를 문제의 표현을 읽으면서 지금 찾아야 되는 거야. 근데 밀도 함수가 지금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이 영역 R 모양의 얇은 판, 근데 이 영역 R이라고 하는 것이 이 처음부터 문제가 제시하고 있던 이 C2라는 패곡선의 내부를 문제가 영역 R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란 말이야. 근데 이 영역 R에 대해서 각 점에서의 밀도가 원점으로부터의 거리가 비례한다. 자, 이 표현을 어떤 식으로 얘기하게 되는 거냐면, 이 영역 R의 한 점을 내가 x, y라고 표현을 했을 때, 이 점으로부터 원점과 이 점 사이의 거리, 이 거리라고 하는 건 우리 점과 점 사이의 거리와 같은 거라서 루트 x제곱 더하기 y제곱이라고 얘기를 할 건데, 그러니까 이 영역 R 위에 한 점 x, y로부터 원점 사이의 거리는 루트 x제곱 더하기 y제곱인 건데, 밀도가 이 거리에 뭐 한다고 얘기하고 있냐면 비례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 여기에다가 비례상수를 곱해줌으로써 밀도가 원점으로부터의 거리에 비례한다. 자, 이런 식으로 밀도 함수를 표현을 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 밀도 함수를 그대로 이중적분식에 대입을 해서 식을 표현을 해보면 k 루트 x제곱 더하기 y제곱 dA, 분자 또한 y를 곱한 다음에 k 루트 x제곱 더하기 y제곱 dA. 자, 요 이중적분을 계산을 해달라는 거지. 그리고 k 같은 경우에는 비례상수이기 때문에 약분치고 이 나머지는 그냥 적분을 하는 거야. 근데 이 적분을 하려고 할 때 첫 번째 분모 루트 x제곱 더하기 y제곱 dA,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어진 영역 R이 원의 모양을 띠고 있기 때문에 극좌표 치환을 통해서 계산을 할 거고, 그러면 얘는, 근데 이제 극좌표 치환을 하려고 할 때 얘가 지금 잘 보면 세타가 0부터 파이까지 돌 때는, 그러니까 세타가 0부터 파이까지 돌 때는 R의 범위가 지금 반지름이 4인 원이니까 0부터 4인 거고, 세타가 파이부터 2파이를 돌 때, 파이부터 2파이를 돌 땐 원점으로부터의 거리가 지금 2니까 R은 0부터 2인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 적분을 계산함에 있어서 어쨌든 극좌표로 치환해서 적분을 할 거긴 한데, 이 범위를 세타가 0부터 파일 때랑
세타가 파이부터 2파일 때로 나눠야 되는 거고 0부터 파일 때는 r이 0부터 4, 이 파이부터 2파일 때는 r이 0부터 2. 극좌표 치환이니까 r제곱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r제곱인데 루트 벗기고 약 곱이 한까지 곱해서 dr d세타인 거지. 얘도 r제곱 dr d세타를 계산을 해주면 이게 3분의 64파이가 나올 거고 쟤는 3분의 8파이가 나올 거고 그러니까 3분의 72파이가 되어서 얘는 값이 24파이다. 두 번째, 분자를 계산할 때는 여기에 지금 뭐가 추가된 것 뿐이냐면 분자를 계산하는 동안에는 y가 그냥 추가됐을 뿐인 거고 여전히 범위를 나눔에 있어서는 0부터 파이까지 0부터 4까지 해보면 r 이제는 잠깐만 y가 r 사인 세타니까 r 3승 사인 세타 dr d세타 그리고 파이부터 2파이까지 얘도 0부터 2까지 r 3승 사인 세타 dr d세타 요 계산 쭉 이어서 해주면 이제는 4분의 256이니까 64에다가 사인을 0부터 파이까지 적분하면 2 더하기 사인 세타를 파이부터 2파이까지 적분하면 요따만큼의 면적을 얘기하고 있는 거니까 마이너스 2 곱하기 4분의 16이니까 4분의 16은 4. 그래서 이 계산 해주면 128에 8을 빼는 거니까 120인 거지. 120. 그럼 결국 질량 중심의 좌표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냐면 24파이분의 120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라서 약분해주면 2파이분의 아니지 이거 12파이분의 60이고 그러니까 파이분의 5다. 파이분의 5. 그래서 50번의 정답은 5번인 거지. 50번의 정답은 5번. 그래서 48번부터 쭉 보면 이 48번은 3번이었던 거고 49번은 4번 그리고 50번은 5번. 자, 이런 식으로